양이 좀 많아서 그거를 한 번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나? 반으로 나누면 어찌어찌 될 수도 있겠는데, 자 한번 보죠. 경우의 수 파트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우의 수. 경우의 수는 전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와 확률 배웠죠. 그 경우의 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구하는 아이디어는 굳이 이야기하면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접 세는 거예요. 당연히 직접 세는 거죠. 그렇죠? 경우의 수 세는 가장 기본은 직접 세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합의법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합의법칙. 합의법칙이라는 게 어떤 아이디어냐면 우리가 경우를 나눈다는 거죠. 그렇죠?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형태에 대해서 교재에서 사건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각각을 세준 다음에 합을 계산해 준다라는 거죠. 각각의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상황은 더해서 경우의 수를 세준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고배법칙이라는 것은 뭐다?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라면 근데 이 동시라는 게 시간적으로 동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연달아 일어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어떻게 한다? 곱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우의 수를 직접 구하는 아이디어가 이거 세 개 말고 뭐 또 있어요? 경우의 수 구하는 거? 없죠? 자, 뭐 개념적으로 설명할 게 없어요. 이미 이건 중학교 때 다루었던 거니까. 근데 이제 좀 더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다룰 거고요.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1078번. 1078번부터 볼게요. 이게 끝이에요. 개념 딱히 설명할 게 없습니다. 얘는.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뭐 설명이 좀 있을지라도 얘는 딱히 없다.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2와 5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의 개수래요. 1부터 100까지 중에 2와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일반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또는 이거나 이런 표현으로 연결되는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인식할 수 있고요. 동시에 연달아 일어나는 상황은 언제냐면 그리고 이고 이런 표현으로 연결된다면 일반적으로 구배 법칙을 사용한다. 그럼 얘는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아닌 걸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를 빼줄 거예요. 2의 배수가 몇 개 있어요? 5의 배수 몇 개 있어요? 이거를 100에서 빼주면 되죠. 맞아요? 왜요? 그렇죠. 겹치는 게 있죠. 겹치는 거. 또는 이라는 것은 우리가 겹치는 경우는 중복돼서 빼진 거기 때문에 한 번은 더해준다. 뭐 또는 그 부분, 겹치는 부분은 빼고 빼줘야 된다는 거죠. 겹치는 거 2의 배수 그리고 5의 배수인 건 10의 배수이라서 10의 배수 10개를 덜 빼줘야 됩니다. 그쵸? 이렇게 세주면 된다. (1082번) 이젠 뭔가 좀 다른 거랑 연결을 해야겠죠. 새로 배운 것들이랑. A와 B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각각 A, B라고 했대요. 그럼 A와 B는 둘 다 1과 6 사이에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이때 Y는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의 X 더하기 AB 더하기 1 얘에 대해서 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라고 말했어요.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이 이차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그쵸.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하는 것이 0보다 작아야 된다.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AB 더하기 1이라는 게 정리를 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즉 4보다 작다는 거죠. 뭐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 AB. 그냥 A랑 B 싹 다 세달라는 거예요. 아무 내용 없습니다. 그냥 세주면 돼요. 우리 앞서 배운 것과 관련 짓는다는 거죠. A-B의 제곱이라고 했어요. 얘가 4보다 작다. 어떻게 세지? 그냥 간단해요. 진짜 다 세는 거기 때문에 A에 1을 대입했을 때 될 수 있는 B는 누구누구 있어요? 1과 2 두 개 있죠. A가 2일 때 1, 2, 3, 4, 5, 6 중에 될 수 있는 B는 1 되고요. 2 되고 3 됩니다. 4는 2 빼기 4의 제곱이면 4가 돼서 4보다 작지 않죠. 3일 때는 어떻게 돼요? 2, 3, 4가 되겠고요. 4일 땐 3, 4, 5 5일 땐 4, 5, 6 6일 땐 5, 6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 세주면 12개, 16개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직접 세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끽거리냐.
자, 이어서 1090번 네, 보겠습니다. 약수의 개수 어떻게 세요? 약수의 개수 어떻게 세죠? 약수의 개수 어떻게 세요? 약수의 개수 어떻게 세? 승원아, 약수의 개수 어떻게 세? 뭐?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소인수분해하고 그 다음 뭐 하는 거? 소인수분해하고 그 다음 뭐 해? 까먹었니? 지수 더하기 1에 곱을 한다 라고 기억을 하고 있죠. 지수 더하기 1에 곱을 한다. 자, 540이라는 것은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입니다. 27 곱하기 20이니까. 내 문제는 이제 조금 꼬았어요. 어떻게 꼬았냐면요. 짝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짝수의 개수는 어떻게 셀까? 우리가 여기서. 짝수의 개수는 어떻게 셀까? 어떻게 세요? 짝수는 다른 말로 2의 배수라는 표현이고요. 2의 배수라는 것은 2가 일단 곱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인수 분해한 것 중에 2를 써놓고 그 다음 2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라고 쓴다면, 그러니까 짝수라는 건 2의 배수인데 어차피 쓸 수 있는 소인수들은 얘네들밖에 없단 말이지. 그래서 2는 무조건 포함되고 나머지 얘네들이 포함되냐 마냐, 즉 이거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거의 약수의 개수. 그래서 지수 더하기 1의 곱은 2 곱하기 4 곱하기 2라서 16개. 자, 그럼 두 번째. 3의 배수 개수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3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에 대해서 얘의 약수의 개수를 곱하면 되기 때문에 3 곱하기 3 곱하기 2인 18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해주면 34개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1086번을 안 했네요. 1086번 먼저 해보죠. A에는 1부터 5까지가 있고요. B에는 1부터 7까지가 있어서 여기에서 꺼내낼 A, 여기서 꺼내낼 B라고 있는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홀수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제곱 더하기 제곱이 홀수다. 뭐라고 해석할까요? 더한 게 홀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라고 해석해요, 얘를? 위에 뭐 대답하는 게 없는데? 홀수에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더잡이 두 개이기 때문에 홀수가 홀수하게 있다는 것은 홀수가 한 개, 반대로 짝수도 한 개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야지 더한 게 홀수가 돼요. 합이 홀수냐 짝수냐는 짝수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홀수가 몇 개 있는지에 의해 결정돼요. 자,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홀수가 된다라는 거, 둘 중에 하나가 홀수라는 거죠. A가 홀수고 B가 짝수인 경우 이고죠. 이고라는 건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곱의 법칙이라 했죠. 홀수 될 수 있는 경우의 수 3개, 짝수 될 수 있는 경우의 수 3개, 그래서 9개고요. A가 짝수고 B가 홀수인 경우는 A가 짝수인 경우 2개, B가 홀수인 경우는 야, 미안하다. 이거 4개죠, 홀수. 아니, 잠깐 맞잖아. B 홀수인 경우 4개죠? 8개. 그래서 둘을 동시에 일어나지 않죠, 이 둘은. 그렇기 때문에 둘을 더했기 때문에 답은 17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 A가 홀수, B가 짝수인 경우와 A가 짝수, B가 홀수인 경우를 나누고 A가 홀수이고 B가 짝수인 경우이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동시에 일어난다, 곱한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문제를 풉니다. 넘어가서 1091번으로 볼게요. 두 개의 문제를, 유형이 2개짜리인데 이 2개짜리를 한 번에 설명하려면 1091번이 좋을 것 같아요. 100원짜리가 1개 있고요. 50원짜리가 3개 있고요. 10원짜리가 2개 있다라고 했어요. 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A라고 했습니다. 지불 방법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 그냥 말 그대로 돈을 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돈을 내는 방법. 돈을 내는 방법.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돈이 지금 100원짜리가 1개, 50원짜리가 3개, 10원짜리가 2개 있다면 얘를 내는 방법. 이게 사실 어디에서 파생된 거냐면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왜 이 소인수 분해하는 거 지수 더하기 1의 곱이에요. 경우의 수 쓰는 게. 왜 그래? 왜 지수 더하기 1의 곱이야? 중1 때 배웠잖아. 왜죠? 수학 문제를 풀 때 왜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으면 절대 실력이 늘지 않아요. 절대. 알았죠? 물론 절대라고 하면 또 아닌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러면 더 많은 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해를 하고 1시간 만에 할 걸 이해를 못하면 3시간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효율을 높이려면 이해력을 높이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우리의 일종의 우리 스스로의 능력치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뚫고 나갈 수 있을 때 뚫고 나가기 좋다.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약수의 개수를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구했는지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약수의 개수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셉니다. 예를 들어 6의 약수의 개수는 1과 3, 1과 2, 6이라는 게 2 곱하기 3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1과 1의 곱으로 만들어진 1, 1과 3의 곱으로 만들어진 3, 1과 2의 곱으로 만들어진 2, 2와 3의 곱으로 만들어진 6. 이렇게 이 표 안에 있는
4개가 약수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 직접 다 센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가로와 세로의 각각의 소인수에 대한 개수가 형성되는데, 이때 가로 또는 세로에 형성되는 칸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한 형태입니다. 하나 1이 더 있다고 취급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숫자가 있어서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소인수 분해가 됐다면, 얘의 약수의 개수는 1과 2와 2의 제곱을 기준으로 표를 그린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여기는 2의 제곱, 4, 12. 2개가 추가돼서 12개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루어서 지수 더하기 1의 곱이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쓰냐 안 쓰냐. 각각의 소인수를 쓴다면 몇 개 쓰냐 안 쓰냐 이거죠. 그러니까 돈을 내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100원짜리 1개, 50원짜리 3개, 10원짜리 2개가 있는데 각각의 돈을 0개 쓰냐 1개 쓰냐, 0개 쓰냐 1개 쓰냐 2개 쓰냐 3개 쓰냐, 0개 쓰냐 1개 쓰냐 2개 쓰냐 라고 우리가 나눌 수 있고, 각각의 이 3개를 동시에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결정 짓습니다. 헌데 이러면 문제가 뭐냐면 000을 낸 게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빼기 1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0원을 제출하는 경우는 문제에서 제거하래. 그래서 빼기 1이죠. 계산하면 23이다. 이렇게 됩니다. 지불 방법이라는 게 돈을 내는 방법이고, 돈을 이렇게 낼 수 있다. 자, 이때 문제가 생기나 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0개) (2개) (0개) 내면은 100원입니다. 그쵸? 근데 1개, 0개, 0개 내는 것도 100원이죠. 그러니까 겹치는 돈이 생겨. 겹치는 돈. 겹치는 돈이 생기다 보니까 지불 금액의 경우의 수라는 것은 금액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낼 수 있는 돈의 수인데, 지불 방법은 23개지만 이 중에 지불 금액의 수, 낼 수 있는 돈의 수는 우리가 다르게 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겹치는 게 있어서 중복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세지 고민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직접 세요. 직접 세요. 낼 수 있는 최저 금액이 얼마냐면 10원이죠. 최고 금액은 얼마죠? 다 내는 거니까 170원이죠. 270원이죠. 그럼 총 27개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못 만드는 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원은 만들 수가 없는 돈이에요. 10원짜리 3개가 없거든. 그치? 40원은 못 만들죠. 그래서 30원, 40원, 80원, 90원, 130원, 140원, 180원, 190원, 230원, 240원 10개를 빼야 됩니다. 못 만드는 돈이 없어요. 못 만든.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17개고요. 이 둘을 문제에서 빼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6이다. 이렇게 형성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세주면 된다. 이야기할 수 있죠. 컨디션이 안 됐어.
자, 이어서 도로망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네요. A, B, C, D. A 지점에서 출발해서 C 지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세는데 B와 D 사이에 도로를 K개 추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90가지가 되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A에서 C까지 가고 싶어요. A에서 B를 거쳤다가 C로 갈 수도 있고요. A에서 D로 갔다가 C로 갈 수도 있고요. A에서 이제 도로가 신설되니까 B로 갔다가 D로 갔다가 C가 될 수도 있고요. A에서 D로 갔다가 B로 갔다가 C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곱한 다음 더해주면 되겠죠.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2개고요. B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 3개라서 답은 6개. A에서 D로 가는 게 3개고요. D에서 C로 가는 게 2개, 그래서 6개. A에서 B로 가는 게 2개, B에서 D로 가는 게 K개, D에서 C로 가는 게 2개에서 4K개고요. A에서 D로 가는 게 3개, D에서 B로 가는 게 K개, B에서 C로 가는 게 3개. 9K개입니다. 다 더하면 12 더하기 13K가 되고 그게 90이니까 K는 얼마? 6이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경우를 나누어서 합의 법칙이죠. 경우를 나누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야 되는데 이때 A를 가서 B를 가고 C를 간다라고 연달아 움직이는 경우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서 계산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1100번 보도록 할게요. A, B, C, D, E에 그 영역을 색칠한다고 돼 있어요. 색칠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분 짓도록 색칠하는 거죠. 예를 들어 얘를 빨간색으로 색칠하고 얘를 또 빨간색으로 색칠하면은 A와 C의 경계가 흐릿해지기 때문에 그런 짓은 영역을 구분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영역은 붙어 있다는 거죠. 붙어 있는 부분은 다른 색으로 색칠하게 해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A에다가 5개를 칠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색깔이 5개 있다고 할게요. 빨, 노, 보, 파. 이게 모자라네. 이렇게 5개의 색깔이 있다고 합시다. 자, 색칠을 할게요. 뭐 A에 만약에 빨간색을 칠했습니다.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예요? 4가지죠. 맞아요. 그래서 뭐 녹색을 칠할게요. 그럼 C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3가지죠. D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몇 가지예요?
세 가지죠. 뭘로 칠해볼까, 승원아? 파란색으로 칠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노란색이랑 보라색. 맞아요? 보라색. 자, 방금 했던 걸 복기해보면 처음에 칠할 수 있는 건 5가지였어요. 그쵸? 두 번째 칠이에요. 그래서 제끼고 두 번째 칠할 수 있는 건 4가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칠할 수 있는 거는 얘 안 되니까 3개였죠. 그 다음에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였어요? 지금 얘가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3개였죠. 그 다음 마지막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였어요? 2가지였죠. 맞아요?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 이러면 틀립니다. 자, 왜 그러냐면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아까 전에 승원이가 파란색이라고 했죠. 근데 가은이는 어떤 색을 칠하고 싶었냐? 초록색을 칠하고 싶었어요. 그럼 다시 보시죠. 칠할 수 있는 거 몇 개 돼요? 몇 개 돼요? 몇 개 돼? 노, 파, 보. 3가지 되는 거 보여요? 곱의 법칙은 각각의 경우의 수를 연달아 곱해주는 겁니다. 자, 근데 방금 내가 하필 여기에서 초록색을 고르면 뒤에 곱해지는 게 개수가 달라져요. 이러면 한 번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야 돼요. 왜 이딴 일이 벌어졌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냐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인접한 영역끼리 인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뭔 말이냐면 E와 붙어있는 B와 D는 E와는 붙어있지만 문제는 얘네들끼리 붙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지네 마음대로 고르고 싶은 거 아무거나 골라야 됩니다. 문제는 얘는 둘 다 고민해야 되는 거야. 얘네 둘이 다르다면 둘 다랑 다르게 해야 되고 이 둘이 같으면 다른 색깔을 골라야 된다는 거죠. 이때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어쩔 수 없습니다. 케이스를 나눠야 돼요. B와 D가 문제가 되는 거니 B와 D가 같은지 다른지를 나누어서 색칠을 하기 시작합니다. A에 색칠할 수 있는 가지수는 5가지죠. B에는 색칠할 수 있는 가지수가 4가지예요. C는 당연히 3가지죠. 이때 B와 D가 같다라고 이미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D는 지금 녹색처럼 그냥 한 가지를 칠합니다. 따라 칠하면 되죠. 그때 E는 이 둘이랑만 다르면 되니까 칠할 수 있는 게 3가지가 돼요. 그래서 180가지가 가능하죠. 헌데 B와 D가 다르다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한 다음 D는 이 둘과만 붙어 있지만 얘랑도 다른 걸 골라야 되기 때문에 2개를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녹색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파란색을 고를 수 있죠. 맞아요? 그럼 파란색을 고르면 맨 마지막에 고를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이 3개랑 달라야 되니까 노란색과 보라색 2가지만 고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240가지가 돼요. 총 결정한 답은 42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보통은 처음에는 이 답을 맞추는 게 불가능하고요. 다시 시도했을 때 왜 문제가 생기는지를 이해해서 그에 적합하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어서 1101번 보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파트 넘어갈게요. (1, 2, 3, 4를) 나열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거죠. 1, 2, 3, 4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기에는 1이 오면 안 되고 여기에 2가 오면 안 되고 여기에 3이 오면 안 되고 여기에 4가 오면 안 된다라는 걸 I가 아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첫 번째 자리엔 1이 오면 안 되고 두 번째 자리엔 2가 오면 안 되고 세 번째 자리엔 3이 오면 안 되고 네 번째 자리엔 4가 오면 안 된다라는 걸 AI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는 각각 1, 2, 3, 4가 안 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경우의 수를 세는가?
이제 가장 여러분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건 이거겠죠. 여기에 2, 3, 4 셋 중에 하나가 오니까 세 가지고, 그럼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두 가지인가? 라고 하는 순간 틀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가 오냐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 2가 오냐, 3이 오냐, 4가 오냐에 따라 경우의 수가 달라지게 돼요. 올 수 있는 가지수가. 여기 2가 온다면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이제 남은 숫자 누구 있어요? 1, 3, 4가 있죠? 맞아요? 1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숫자가 3, 4밖에 없죠?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 남아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4밖에 없습니다. 4밖에 없어요. 3은 오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럼 1이 아니라 3이 왔어요.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게 누구 남았어요? 1하고 4가 남았죠. 그런데 문제 여기 1이 오면 자동으로 4가 오기 때문에 오지 못했습니다. 4밖에 못 와요. 그럼 여기 4가 오면 올 수 있는 게 1과 3이 남았는데 3 못 온댔죠. 그래서 1과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맨 앞에 2가 왔을 때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돼요. 그럼 맨 앞에 3이 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3이 오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1, 2, 4 중에 2는 못 오죠? 1과 4밖에 없습니다. 4가 왔다면 올 수 있는 게 이제 2와 4가 남았는데 2가 오면 4가 올 수밖에 없으니 4, 2밖에 안 되고요. 4가 왔으면 1, 2도 되고요. 2, 1도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됩니다. 4가 왔다면 올 수 있는 거 마찬가지로 올 수 있는 그냥 숫자 자체는 1, 2, 3이지만 2가 못 오기 때문에 1과 3 두 가지가 있고요. 1이 왔을 때는 2와 3이 남아있지만 3은 못 오기 때문에 2, 3 이렇게 되며 3이 왔을 때는 1, 2도 되고요. 2, 1도 되죠. 그래서 총 3가지, 총 9가지.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가면서 푸는 걸 우리가 수형도라고 말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직접 세는 겁니다. 헌데 이때 우리가 네, 이렇게 수형도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파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